산차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유생산성이 늘어난다 라는 장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장점은 사실 많습니다. 산차가 좋아지면서 건강성이 좋아지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더 있습니다.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육성 후 보유 두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. 이 자료는 이제 국립축산과학원의 자료였었고요. 국립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적정 육성 후 보유 두수는 초산원령에서 경산후의 사용월수를 나누고 거기다가 이제 경산후 두수를 곱한 값을 적정 육성 후 보유 두수라고 좀 제시를 했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초산원령 들어가는 게 경산후의 사용월수, 그다음에 경산후의 두수 요거 세 가지입니다. 그러면 평균 초산원령이 이제 24개월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에는 경산후의 사용월수, 즉 이제 산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육성후 보유 두수를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. 지금 많이들 육성후 두수에 대해서 물론 가져가시려고 좀 나뉘시는 것 같아요. 이제 계량에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육성후를 더 이제 크게 가져가시려는 부분도 있으신 반면 이제 지금은 육성후 보유 두수 뭐 사료값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육성후 보유 두수를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그리고 뭐 목장의 퇴비나 여러 가지의 장점을 더 얻겠다 하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육성후 보유 두수를 최소한으로 좀 가져가고 싶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사장님들께는 이 산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면은 초산원령이 24개월로 동일하고 경산후의 사용 월수만 이제 1산차 더 증가했을 때 백두 기준으로 육성후 적정 보유 두수가 16마리가 감소하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좀 정리해 보면은 이제 차규 한 마리가 이제 한 산차 더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목장에서의 수익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한 산차 더 짜면서 305일 평균 유량의 우유를 추가를 나비를 할 수가 있겠죠. 그리고 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유생산성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부분이 또 있을 것이고 산차를 오래 가져가다 보면은 목장에서 이제 가져가야 될 적정 육성 보유 두수가 줄어든다. 이렇게 세 가지의 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장에서는 이 산차를 늘려나가는 이 방향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 산차를 늘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관리는 이 폐사두수가 가장 높았던 비유 초기후들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산차를 충분히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.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퓨리나의 에너지 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. 이제 비유 초기는 몸에 뭐 에너지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사료를 따로 급여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. 퓨리나의 에너지 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뭐 글리세린, 그다음에 피지, 당류 같은 이제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이 분해되는 속도를 여러 가지로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유 초기에 올 수 있는 에너지 불균형을 최소한의 시간으로 좀 만들도록 그렇게 좀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. 뭐 이스트 컬처 많이 아시는 뭐 기술이 탑재가 돼서 사료 효율이나 뭐 유량 부분에서 좀 더 메리트를 드릴 수 있는 제품으로 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스펙으로는 뭐 단백은 14.5% 이상이고 TDN은 82% 이상으로 설계가 좀 되어 있고요. 에너지 사료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기능성 지방산이 첨가가 되어 있다. 이 부분이 좀 가장 특장점인 것 같아요. 에너지 사료는 이 비유 초기 유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보충할 거냐에 대한
역할도 있는 반면, 또 이제 비유 초기에 목장의 번식을 어떻게 또 돌릴까,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도움을 드릴까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좀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거든요. 그래서 번식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지방산이 첨가된 기능성 지방산을 좀 첨가된 그런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발정 시간 및 강도를 이 에너지사를 먹었을 때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능이 좀 들어갔고, 수정률 같은 부분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술이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권유기 구간이랑 비유 초기 구간에서의 뭐 중요성, 그다음에 뭐 목장의 수익으로의 도움이 될 만한 부분,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리고 영양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, 이제 권유기 구간이나 비유 초기 구간에서의 목장에서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요새 이제 ICT 사업을 사장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목장에서 이제 생산성에도 도움을 받고 조금 더 이제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ICT 사업을 많이 좀 진행하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, 저희 퓨리나에서도 지금 카오톡 서비스라고 하는 ICT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오톡은 이 위 내로 들어가는 반추위 내로 들어가는 센서고요. 이 센서를 소의 반추위 내에 넣어 놓으면은 이제 그 센서가 개체의 뭐 온도라든지 반추라든지 활동량 같은 거를 체크해서 이제 사장님들이 좀 보시기 편하게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. 간단하게 좀 카오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, 저도 지금 좀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장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, 요거는 이제 반추위 내로 직접 들어가서 이제 정보를 얻다 보니까 이 외부의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차단돼서 아무래도 그리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정확도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, 사용하면서. 그리고 반추, 체온, 활동량,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만 지수까지 추가되면서 이 네 가지를 이제 개체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기 때문에 뭐 저희 사료회사가 지금 뭐 방문하지 않는 상황에도,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사장님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구가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음, 이제 목장에서 항상 이제 오전에 보통 이제 발정을 확인하시면 이제 뭐 저녁에 수정을 시킨다던가, 목장마다의 또 이런 수정시키는 방법도 또 다 다를 것 같은데요. 일단 뭐 이론적으로 사실 제시하는 수정 적기를 보시면은 발정 종료 12시간 전부터 종료 후 3시간까지를 이제 수정 적기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논문 자료를 보시면은 요 발정 종료 후 0시간에서 6시간까지 발정 적기에 들어갔을 때 수태율이 한 62% 정도 되는 반면에, 이 6시간이 넘어간 7시간부터 12시간 정도의 수정을 시킬 경우 수태율이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을 좀 이 자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32%까지 떨어지게 되고, 결과적으로는 이제 목장에서 이 발정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 파악하느냐가 이 수태율에서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한다 라는 자료의 내용이고요. 그래서 항상 이제 목장에서 이제 뭐 발정 체크하시려고 많이들 뭐 노력을 많이 해주시죠. 항상 이제 나가서 많이 보시기도 하고. 사실 사람 눈으로 정말 많은 부분을 확인하기는 좀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, 그래도 두수가 좀 늘어나고 뭐 사회 형태가 좀 더 이제 확장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